오늘도 도전의 천리길 38번째 도전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건너와 현재 한국에서 자신만의 책을 낸 탈북 작가 소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또 벌써 한 주가 지났어요. 네, 그렇네요. 한 주 동안 시간이 참 빠르네요. 엄청 빠르죠.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파주에 있는 네. 북페어에 참여해가지고 또 거기 예. 준비해서 아이고. 하고 오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되게 바빴을 것 같아요. 네. 예. 북카페에서 또 이렇게 토크를 또 네, 맞아요. 독자들과 또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맞습니다. 되게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은 씨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소은 씨가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네. 혹시 소은 씨가 있던 함경북도 청진은 어떤 곳인가요? 혹시 청진은 와보셨나요? 예, 저는 와봤죠. 근데 혹시 모르시는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청진은 일단 바다가 있는 그렇죠. 곳이고요. 그리고 무역이 잘 되는 네, 곳이죠. 네, 네. 맞아요. 한국으로 치면 살짝 저는 개인적으로 네. 부산이랑 그렇네요. 비슷하다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도시가 크고 맞아요. 해가지고 청진 인구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많고 또 이제 청진의 그런 라진이라든지 이런 데 그죠, 통하는 맞아요. 중간 네. 유통의 중간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맞아요. 좋을 것 중국과 같아요.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소은 씨는 고향하면 어떤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나요? 고향하면요? 명태? 네. 그렇죠. 우리 한국에선 코다리면 북한에서 명태. 네, 명태. 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말리면 뭐 코다리 뭐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요? 뭐 어른 거는 둥태? 뭐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그냥 명태 네. 하나로만. 그리고 또 한국에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는 오징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한국에 오면 낙지가 되고 맞아요, 이게 좀 반대로 돼 있어요. 돼서 네. 처음에 좀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청진에서 낙지발이 많이 했댔거든요. 맞아요, 낙지발이.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한국에 왔기 때문에 네. 더욱 가족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언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저는 11년도에 이제 나왔고요. 예. 가족 생각이 많이 나죠. 그렇죠. 네. 좀 아무래도 만나면, 뭐 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네. 고향 분들은 다 가족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사실 네. 이게 뭐 아직 뭐 제가 나이를 엄청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네. 청소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는 나는 부모님 없어도 굉장히 잘 살아 굉장히 네. 이러면서 오만하며 살았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까지 9살 네. 때부터 늘 혼자 살아왔으니 그렇죠. 나는 굉장히 자립심이 강하고 네. 잘 산다 이랬는데 이게 뭔가 20대 초반이 되고 중반이 넘어가고 하면서 네.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족들이 더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저랑 비슷해지네요. 저도 요즘 눈물이 그래요? 좀 많아져가지고 이게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드라마 보면서도 이게 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무래도 가족들이 아직 그쪽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럼 2011년도에 오셨으면 이제 10년 차네요. 네, 이제 딱 10년 예. 되더라고요. 그럼 그때 나이가 20대였나요? 그때는 18살이었죠. 18살. 네. 뭐 리수복 영웅이 18살에 하점을 막았는데 그 나이였네요. 네. 이 북한 청취자분들은 리수복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예. 저도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순간 그래요? 네, 드립이었어요. 그럼 북한에 있었을 때 뭐 학교는 계속 다니셨나요? 제가 이제 9살 때 이제 다 네. 가족이 안 있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 네. 다니고 이제 중퇴를 했죠. 아. 그 이후로 사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하신 거잖아요. 이게 아무나 책을 쓰는 게 아니네요. 열심히 아닙니다. 노력하신 거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책을 보면 이제 소은 씨가 북한에 있었을 때 많은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예. 엄마가 이제 행방불명됐다고 네, 하던데. 맞아요. 엄마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셨죠. 사실 저희 아빠가 네. 이제 아시잖아요. 그 북한에서는 이제 경찰이다 네. 보니까 경찰의 와이프는 일을 하면 안 돼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그 회사에서 주는 배급이랑 네. 이제 배급이란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매달 정해진 네. 그 양의 쌀이나 뭐 네. 이런 걸 주는 거고 이제 월급으로 살기에는 너무 이제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아빠가 이제 말씀하셨던 낙지발이 네, 낙지발이. 배를 한번 타보자. 근데 이제 네. 그거 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제 엄마한테 돈을 좀 빌려와 줄 수 있겠냐 했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뭐 돈 빌리러 간다는 말도 안 하고 네. 그냥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음. 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네. 되게 그게 이제 엄마한테는 되게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 네, 같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돈 때문에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이러신 것 같아서 맞아요. 그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이제 아빠가 공고사직을 당하고 먹고 네. 살 길이 막막해졌다고 맞아요. 하던데. 이제 예. 왜냐면 아빠는 어쨌든 나름의 거기서는 엘리트였죠. 그렇죠. 대학교 예. 나와서 보안은 뭐 이제 안전한 예, 경찰 되셨는데 갑자기 권고 사직을 당하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엄마가 없어지고 이제 본인도 권고 사직 당하고 하시니까 네.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 음. 보니까 이제 좀 좌절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당장 여기랑 다르게 하루하루 이렇게 거기는 그렇죠. 먹고 살잖아요. 네. 이제 저희들을 어린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릴 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혼을 하셨죠, 아빠는. 원하진 않으셨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그쪽 사회라는 거는 그렇지 않고서는 또 이제 먹고 살기가 네, 힘든 사회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이제 가졌던 보금자리마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게 국가에서 아빠가 경찰이셨을 때 네. 집을 이제 배정을 해줬는데 네. 이거를 사실 나중에 법적으로 저희가 따져봤을 때는 뺐으면 안 되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찰 저희는 모르는 경찰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빠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둘밖에 네, 없으니까 아빠가 돌아가셨네요. 아빠는 새엄마랑 결혼을 해서 네. 이제 결국 배를 타셨어요. 네. 배를 탔는데 그 배 타고 나가서 엄마가 없어지고 나서 다음 해 바로 돌아가셨어요. 예,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랑 동생이 그 집에 혼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는 모르는 네. 경찰 가족이 갑자기 들어와서 자기네 여기 살아야 살아야 되니까 된다고, 갑자기 그냥 예.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있으니까 예, 그냥 내쫓. 네, 그냥 내쫓는 거죠. 동생이 6살이고 제가 그때 네. 9살이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없는 거예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어른을 찾아갔죠.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을 찾아서 뭐 어디를 외할머니 집도 가고. 예. 근데 이미 외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많이 노쇠하셔가지고 네. 뭐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도 여기랑 똑같이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할 수 네.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친가 쪽이랑 안 친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고모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역시나 반기지는 않았죠. 네. 아빠가 동생이 이제 고모한테는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고 또 저희가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무시할 수는 없으셨는지 이제 알아봐는 주셨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집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고 네. 그냥 저희는 그냥 내쫓겼죠, 그냥. 네. 그 얹혀 살 수밖에 없어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죠. 그러면 외할머니네 집에서 뭐 지내면서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동생과도 이별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네, 이게 그 집에서 이제 네. 내쫓기고 나서 사실 동생이랑 저랑 같이 어떤 친척 집에 같이 가서 살면 좋았지만 아무래도 그 다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진 한 명의 않으니까 입이라도 네, 이제 덜어야 되니까. 여기랑 다르게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되니까 제가 그때 동생을 유일하게 위해서 해줄 수 있었던 게 네. 배는 골치 않게 그렇죠. 좀 그래도 돈을 잘 벌고 있는 이모 집으로 보내주는 게 최선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모한테 외가 쪽 이모한테 부탁을 해서 네. 이제 동생은 이모가 데려가고 이제 네. 저는 이제 그때부터 외할머니 집에도 살고 이제 큰 왔다 고모네 집도 갔다 하면서. 살고 이렇게 떠돌이로 살았죠. 네. 뭔가 공감이 되게 많이 돼요. 예. 저도 그래요? 예, 어릴 때 겪어봤던 거라서 되게 고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게 엄마가 아까 행방불명 네.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모네 집에 이제 돌고 돌아서 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이모네 집으로 가게 됐어요. 예, 어디 갈 데 없어서 마지막엔 이모네 집으로. 이제 예. 이모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제 네. 그 장사를 하는데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예. 가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전화 왔는데 이제 엄마가 갑자기 찾는다고? 네.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지도 몰랐던 네. 엄마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연락이 와서 이제 이모도 이제 네.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전화 와서 이제 저희를 보고 싶다고 네. 해서 이제 같이 보러 가지 않을래 해가지고 사실 안 볼 이유가 네,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부모님이니까. 네, 그래서 네. 거의 한 10년 만에 연락이 와서 이제 엄마 만나러 갔는데 이제 엄마가 이모랑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냥 얼굴만 보러 간 거였는데 네. 저를 넘기는 거였어요. 엄마한테. 탈북을 시키는 탈북을 거예요. 시키는 거였죠. 아, 거의 네. 이제 1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엄마를 결국에는 이제 만나게 된 네, 건데 그쵸. 그때 기분은 어땠었어요, 되게? 아, 막 이게 하늘을 날 듯한. 그렇게 드라마틱한 하나를 날 듯한 기분은 예. 아니었어요. 이게 되게 좀 애매한데 네.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리운 감정도 많았는데 그것만큼 어색한 감정이 컸어요. 아, 그렇죠. 10년이라는 네, 세월이. 그래서 예.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했던 엄마의 모습과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엄마를 딱 만났을 때 네.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진짜 막 아. 엉엉 울었는데 네. 사실 저보다는 엄마가 많이 울었죠. 엄마가 네. 그동안 뭐 죄책감도 많으셨고 막 그렇죠. 이러면서 네. 뭐 어린 제가 그 엄마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딱 그때 감정을 표현해 보라고 하면 네. 만나서 기쁘고 행복한데 어색하다. 아, 네, 맞아요. 딱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엄마랑 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 감정이 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엄마를 만난 것도 잠시 또 지나서 엄마가 바로 북송을 당했다고 네, 하던데요. 맞아요. 이게 제가 엄마랑 이제 중국에서 같이 네. 살면서 엄마가 또 이제 중국에서 재혼을 하셨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쪽에서.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살다가 엄마가 이제 저를 보니까 네. 그 중국에 또 이제 피줄이 다른 동생이 있어요. 엄마가 아, 재혼해서 네네. 난 그래서 동생이랑 음. 저랑 같이 있는 걸 보시니까 이제 또 동생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산지 한 6개월, 네. 5개월 됐을 때쯤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네. 동생도 빨리 데려와 보자 아, 이러고 북한에 있는 네, 이모네 북한에 집에 있는 있는 동생을. 네, 이모네 집에 아. 있는 동생을 데려와 보자 해서 네. 이제 엄마가 그 브로커 뭐 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장백산 쪽인가 네네. 그쪽으로 나가셨어요. 근데 그때 나가셨다가 잡히신 거예요. 아, 그래서 다시 이제 북송되셔가지고 네. 이제 새아빠만 돌아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엄청 따졌죠. 어떻게 왜 된 아빠만 거냐고. 왔냐고. 네. 아, 왜 엄마는 어디다 두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북송 당하셨어요. 아, 되게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떻게 네. 10년 만에 만난 엄마를 또 잃게 생긴 네,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이유가 소은 씨를 한국에 오게 만든 건가요? 사실 그것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연고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무국적자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성인도 아니고 그렇죠. 하니까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보다는 제가 엄마가 그 북송되고 나서 엄마를 사실 구출하려고 새아빠를 설득해가지고 중국 돈을 한 여러 차례 보냈어요. 아, 다 사기 북한, 당했어요. 북한으로 보냈다는 네, 거죠. 북한으로. 아, 그러니까 네. 사실 그게 큰 것도 아니었어요. 엄마의 전화 통화 한 번만 하겠다고 네. 보낸 돈이 중국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되니까. 아이고, 엄청나네요. 여기 돈으로 하면 얼마죠? 계산이 600만 안 원 되네요. 정도 그죠? 되죠. 그 정도 네,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 제가 어쨌든 제 돈이 아닌 네. 새아빠를 설득해서 보냈으니까 네. 아빠는 이제 제가 사기꾼인 거예요. 아, 아빠한테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빠랑 갈등이 좀 있었죠. 아,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또 돈 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저를 막 시집을 보낸다. 네. 그거 아시죠? 이제 아, 돈을 팔아서 그렇죠. 돈을 어차피 예. 내가 600만 원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갈등이 많았어가지고 네. 아빠랑 막 진짜 막 치고받고까지는 아닌데 아빠가 막 저 뺨도 때리면서 막 아, 이러면서 치고받고 하면 뭐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싸워가지고 네. 제가 그때 생각했죠. 아, 여기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네, 내가.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렇다고 북한으로 갈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국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 살 길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엄마랑 알고 지냈던 지인분한테 연락을 네. 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 혹시 도와줄 수 있냐 했더니 그 이모가 한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네. 보내줄 수는 있는데 너희 목숨은 장담할 수 없다. 아, 그렇죠. 그래도 가겠느냐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서 사느니 그냥 살 길 찾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가 그래 그럼 가라 이러고 이제 네. 브로커 연결해줘가지고 근데 브로커가 저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네,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저보고 아. 알아서 10년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진짜 그 과정도 굉장히 험난했어요. 2층 아. 버스에 혼자 몰래 올라타고 그 신분증 검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막 몰래 화장실 갔다 들어오고 막 네. 이러면서 그래서 아. 오게 됐죠. 참 진짜 어린 나이에 많은 일들을 겪으신 것 네. 같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럼 한국에 오게 됐나요? 이건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네. 3개국을 맞아요. 통해서 오는 그렇죠. 건가요? 저는 아, 이제
심양에 가서 네. 그 쿤밍인가? 네. 네, 큰- 그쪽을 네. 통해 가지고 이제 태국으로 네. 해서 왔어요. 네. 그렇죠. 아. 한국에 이제 오기까지 상당히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예. 힘들었죠. 태국에 와서도 되게 또 이제 이민국에 들어가서 맞아요. 몇 개월 또 있잖아요. 네, 찾아가고 막 해야 되는데 좀 다행이었던 거는 네.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음, 뭐 태국에서 진짜 막 몇 개월씩 네, 있어야 그렇죠, 가고 막 맞아요.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달 만에 바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태국으로 오긴 아, 왔거든요. 그래요? 예, 이제 네. 그 쿤밍에서 이제 또 버스를 네. 타고 그 라오스 국경까지 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거기서 산을 중국이랑 라오스 그 국경 산을 넘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라오스에 와서 거기서 또 오토바이 타고 어... 태국 국경까지 가가지고 아 진짜 막 그 쪽배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저도 기억나요. 그거 진짜 움직이면 그 메콩강 물에 빠질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뭐- 메콩강이었나요? 저는 악어의 강이라고 기억을 아 하고 그래 있는데. 메콩강. 예. 그러니까 여기에 악어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악어의 강이라고. 멀리서 악어를 보긴 했어요. 예, 이건 거짓말입니다. 아, 그 한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를 처음 타봤는데 네. 그 유명한 그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그게 이제 그 막 비행기 타기까지 굉장히 저희 막 공작원처럼 움직이잖아요. 아, 막 맞아요. 지하에서 예. 막 조용히 하라고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막 진짜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비행기 딱 타고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새벽이었던 것 아, 맞아요. 같거든요. 새벽 비행기를 타요. 네, 예. 항상 그 대낮이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 살짝 움츠만 네. 새벽에 딱 내렸을 때 그 되게 차갑고 네. 되게 그 싸늘한 공기였는데 그 공기를 이렇게 뭔가 좀 말로 표현하기는 좀 네. 어려운데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고 그리고 좀 딱 내렸을 때 아 이제 안전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참 우리 탈북민들한테는 되게 태국까지 오면 무사하다고 생각을 네. 하잖아요. 태국에서 또 한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 뭔가 그동안에 그런 좀 위험하고 이랬던 게 좀 네. 마음이 확 놓여지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이게 풀려가지고 맞아요. 긴장이 풀려가지고 막 바로 기절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예. 그렇죠. 와, 근데 충격적이었던 거는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봤는데 네. 저도 예, 되게 무섭더라고요. 올라갈 때 아 그 진짜요? 막, 예, 저는 되게 좋던데. 뭔가 내장이 뽑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갑자기 근데 뜰 때. 맞아요. 네. 근데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인천공항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예, 공항을 처음 보잖아요. 저는 이게 평야밖에 없어서 이게 아, 그래요? 공항이 이렇게 진짜 음. 반듯한 공항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이제 공항 뭐 처음 보신 거 예, 아니에요? 처음 보면 맞죠. 예. 너무나 바닥이 와 이거 신발 벗고 다녀도 될 정도로 맞아요, 깨끗한 맞아요. 거예요. 아스팔트가 네, 아 이게 진짜 그때 기분이 지금도 되게 예, 눈에 선합니다. 맞아요. 아, 또 어느덧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 예. 네. 오늘은 또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소은 씨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소은 씨의 도전기는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은 씨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